자, 교재는 540페이지고요. 1번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구두합의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없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도 거래 아니고요. 상품 1000만원 구입하고 현금 지급했다. 이거 붕괴되잖아요. 자산 차변의 자산의 증가 상품 대변의 현금이죠. 붕괴되죠. 거래처부터 상품 500원 주문을 받은 거죠. 돈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 답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1번에 3번이고요.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타인 발행 당좌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편한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수입 인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 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자산이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은 매출원가입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 원가성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이에요.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과 반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선은 일반적인 물량의 흐름은 선입선출법이에요.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지? 재고자산 3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하면 모두가 틀렸구나. 이런 얘기들은 다 틀려. 보통 모두.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번에 3번. 4번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기법, 생산량 비례법, 합리적인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뭐뭐는 자산의 예상 조업도 예정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을 한다. 예정 생산량에 근거해서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5번 자산 건물의 취득원가. 건물의 매입가액 3억 당연하겠죠. 건물의 취득세 이것도 더해야죠. 건물 수수료, 건물 관리비는 관리비고요. 건물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3억 1,500이 되네요. 이건 관리비는 비용, 보험료도 비용, 보험료. 건물의 재산세, 세금과 공과 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3억 1,500. 6번 부채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입금, 선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미리 받은 금액, 그죠? 계약금 받은 거죠.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급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이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부채죠. 그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영업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 있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했죠. 자본 성격이 다른 것. 자본 세 개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이익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답은 4번. 9번 개별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방식에 적합하다.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주간접비, 예정 배부액을 사용한다. 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아니라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 예정 배부액을 사용하는 거죠.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주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냐. 제품별로 손익 분석하고 계산이 용이합니다. 제품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주간접비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번 가공원가. 가공원가요? 직접 농무비와 제주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제주간접비를 변동제주간접비와 고정제주간접비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가공원가는 직접 농무비 얼마요? 100만원. 그리고 제주간접비, 여기 간접이죠. 그죠? 합치면 90만원이네요. 다 합치면 100과 90을 합치면 190만원이 됩니다. 답은 3번. 11번 원가 행태에 따라서. 자, 요렇게 총원가가 고정되어 있는 건 변동원가가 아니라 고정원가입니다. 고정비.
총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에 따라서 감소된다. 여기 고정비죠, 그죠? 총고정 이게 고정비, 총고정비,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된다. 답은 2번. 준고정비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준고정비예요. 얘가 준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준변동비는 자 0에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가 혼합되어 있다라 해서 혼합원가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12번 원가 배분 기준, 인과관계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계산이 단순하지만 답 3번. 복잡하죠. 수개의 부문이 공동으로 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를 각 부문에 배분하기 위해 합리적인 배분 기준은 사용시간이겠죠. 기계 사용시간.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용어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합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해요. 사업자란 사업상 영리 목적으로만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사업자는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예요. 그 답은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가 있는데 일반가세자란 간이가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얘기해요. 1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입 세금계산서 세관정이 발급하고요. 판매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근데 특례에 따라서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된 때는 수탁자의 명의로, 수탁자는요 물건을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물건을 맡긴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제3자에게 팔면요 이건 누구 거 팔린 거예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팔린 거예요.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합니다. 답은 4번.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하는 이유는요 소비하는 너희 나라에서 과세하라 라는 거예요. 이걸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합니다.